네, 황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슈는요. 어제 좀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는데요. 법원이 최초로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네. 예, 사실상 배우자인 동성 연인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는 1심을 깨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네. 법원은 이들이 요청을 거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평등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상당히 좀 주목되는 판결인데요. 자, 일단 두 사람의 사연부터 좀 한번 좀 짚어볼까요? 예, 이제 동성 커플인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는 2017년부터 같이 살았고 2019년에는 가족 친지를 모시고 결혼식도 올렸는데요. 일단 뭐 법에 대한 얘기니 용어를 좀 정확히 하고 가면요. 아직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법률상 부분은 아닌데요. 이번 판결문에선 서로를 배우자로 여기는 동성 커플을 동성 결합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아, 동성 결합. 예. 그러니까 아무튼 법원에서 이런 표현을 쓰면 이제 법적 용어로 등극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제 하나 이제 법적 선례가 예. 되겠죠. 이제 결혼식 이후에 소 씨가 몸이 좀 안 좋아져서 잠깐 직장을 쉬게 되었는데요. 건강보험이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제 소 씨는 사실혼 배우자도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건강보험공단에 연인인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해달라 이런 신청을 했는데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받아들여졌어요? 네, 이제 그래서 몇 달 동안 실제로 소 씨는 보험료를 따로 내진 않았는데요. 이 사연이 기사화되자 공단은 부랴부랴 착오가 있었다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없앴고 밀린 보험료까지 소급해서 내라 이런 통보를 합니다. 이제 소 씨가 이 항의하면서 재판으로 가게 된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연 쭉 진행이 되다가 이제 어제 판결까지 나온 건데 그러면 동성 커플도 사실혼으로 봐야 된다고 인정을 한 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뭐 그건 정확히는 아닌데요. 법원은 우리 법이 혼인을 이성 간 결합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혼도 이성 간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봤는데요. 이건 1심과 2심이 동일합니다. 예. 대신 2심에서는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볼 수 있냐는 여부보다 둘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부양이 이루어지느냐 둘이 실제로 부부처럼 정서적, 경제적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생활 공동체. 예. 결국은 실제 둘 사이 관계가 제일 핵심이다 이거잖아요. 그럼 결국. 그렇죠. 이제 뭐 혼인은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부양하려는 마음과 거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동성연인이나 이성연인이나 다를 게 없고 그러니 이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게 포인트로 본 건데요. 이제 건강보험 제도가 역사적으로 봐도 이제 민법상 가족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 관계가 있으면 좀 폭넓게 인정해 왔거든요. 예. 이제 가령 남편의 계부나 계모도 아내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사실혼과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동성 결합도 차별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아무튼 이제 물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예. 그 고등법원에 실은 판결이 나왔으면 비슷한 사례 그 신청이 되게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사실 둘 다 일정 이상 소득이 있으면은 이성 부부도 피부양자가 애초에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성 커플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양육자가 없어서 이제 뭐 피부양자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또 그리고 이제 또 공단과 직장이 커밍아웃도 해야 하고 사실혼에 가까운 동성 결합으로 인정받으려면 뭐 이 사례처럼 결혼식도 올리고 실제로 둘이 경제 공동체라는 증거도 좀 제출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판결이 굉장히 상징적인 판결이긴 한데 실제로 이게 동성 커플들의 보편적인 권리로 자리 잡기까지는 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그 산을 넘는 과정에서 찬반 논란도 엄청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건강보험공단은 판결 직후 대법에 상고하겠다 이렇게 밝혀서요. 뭐 대법까지는 갈 것 같은데요. 이제 찬반 양쪽에서 모두 한국에서 동성 결혼 논의가 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대법 판결까지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동성혼까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예, 상황인데 지금 우리는 이제 첫걸음을 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예. 결국 한번 거쳐가야 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제 좀 제대로 된 논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판결문 마무리에 인상적인 좀 구절이 있는데요. 이제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판결문에 이런 의견을 남기기 굉장히 좀 이례적이긴 한데요. 이제 뭐 용기 있게 나서주신 소성욱 김용민 부부에게 좀 감사한 마음이 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게 어떤 사회적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거기서 사회적 공감대와 공통분모가 형성이 되는 게 이제 우리 사회한테 주어진 과제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법원의 판결은 그런 과정을
촉발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중요한 계기 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동안 밀려 있었던 건데요. 좀 제대로 좀 논쟁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도 이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황두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